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멸의 칼날에 탄지로 말고 탄지로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육아 임무회가 상현유 다키우타로 남매를 퇴치하고 상현일 코쿠시오를 만나 살아남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주로와 무이치로는 대장장의 마을에 상현의 오니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는 곧바로 칼을 빼들고 공격을 했죠. 빠르게 상현사 한 탱구의 목을 베어버린 그들. 하지만 그 떨어진 목에서는 새로운 본신이 태어나 무이치로를 공격해 날려버렸고 탄주로는 무이치로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탄주로는 곧바로 헤어업을 시연해 그 두 마리의 목을 빠르게 베어버렸고 다키트처럼 동시에 베었으니 소멸하려나 싶었지만 그들은 또 분열하게 되어 네 마리의 분신이 생겼죠. 그렇게 네 마리의 분신은 탄주로를 둘러싸아 동시에 공격을 하며 혼자서는 이 공격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라고 낄낄거렸습니다. 탄주로는 일단 양옆과 전방에서 오는 공격을 칼을 휘둘러 막아냈지만 후방에는 틈이 생겨버린 상황. 그런데 그때 네이코가 뛰어와 한 분신을 발로 차 날려버렸죠. 탄주로는 잘했다 네지코. 하지만 여긴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넌 위험하니 이제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탱구의 분신들은 혼자서 우리 4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냐며 허세 좀 작작 부리라고 하며 뛰어들었는데 탄주로는 내비친 세계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 그대로 4마리의 목을 동시에 베어버렸죠. 그 분신들은 압도적인 실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탄주로는 자신의 몸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력으로 그들의 목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을 전부 다 베어냈는데도 그들은 소멸하지 않았고 탄주로는 그들의 몸을 자세히 보고선 이들이 본체가 아닌 분신, 본체는 다른 곳에 따로 있다는 것을 간파해냈죠. 한편 한 탱구의 혈기술에 멀리 튕겨나갔던 무이치로 곧바로 탄주로를 돕기 위해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근처에는 혈기술로 만들어진 듯한 괴물들이 대양장이들을 공격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탄주로 아저씨라면 자신보다 뛰어난 검사이기에 2명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우선 여기에 있는 오이들을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다가 그는 상현호 교코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교코는 무이치로를 농락하기 위해 항아리에 숨어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항아리를 계속해서 추격했고 무이치로의 틈을 찾기 위해 대장장이들을 향해 수천 개의 마비침을 쏟아냈죠. 어린 귀살대 검사 특성상 다른 인간들을 구하려다가 마비침에 맞게 될 터 그러면 그때 수옥발로 가둬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그 마비침을 전부 다 쳐내버렸고 교코와 이후에 틈을 노려 수옥발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 역시 팔째로 베어버렸죠. 교코는 이게 맞는 거냐고 당황했는데 자세히 보니 무이치로의 얼굴에는 반점이 발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무이치로는 교코에게 상현호라는 녀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래? 라고 도발을 했죠. 그의 교코는 열이 받아 완전체 상태로 변신했고 무이치로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이치로는 이 녀석을 상대라면 시험해볼만 하겠군 이라고 하며 기존에 자신이 쓰던 안개호흡이 아닌 달의 호흡을 시연해 교코의 사지를 베어버렸죠. 무이치로는 지난번 코쿠시와의 싸움에서 봤던 그의 달의 호흡 동작을 기억해냈다가 계속 연습을 했던 것. 보통 다른 호흡으로 갑자기 바꾸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무이치로의 몸은 달의 호흡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한 번에 목까지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연습이 필요하겠군 이라고 자기 성찰을 했고 교코는 빠르게 재생한 뒤 그 틈을 노려 다시 공격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무이치로와 교코의 차이는 심하게 난 상태. 무이치로는 별 대수롭지 않게 다시 달의 호흡을 시연해 교코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거대한 바위 틈에 숨어있던 한 탱구의 본체 4마리의 분신들이 힘을 합쳐도 탄주로에게 상처 하나 못 내고 있다는 것에 그 4마리의 힘에 자신의 힘을 더 보태어 최강의 분신 조야쿠텐으로 만들어 탄주로를 공격했죠. 탄주로는 엄청난 규모의 조야쿠텐 공격에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걸 알았고 네지코를 두고 본체를 찾으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야쿠텐의 몽룡을 연주 미치리가 사랑의 호흡으로 마구 베어버렸고 근처에 있다가 긴급 소집을 받고 지원을 왔다고 했죠. 탄주로는 그의 미치리에게 혹시 숨어있는 오니를 잘 찾아내는 편이냐고 물었고 미치리는 먹을 건 잘 찾는 편이긴 한데 오니는 그렇게 잘 찾는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그럼 잠시만 저 오니를 상대해주라고 자신이 저 오니의 본체를 찾아 없애겠다고 했고
미치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맡겨만 두라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방금까지 상대했던 조아쿠텐의 기회를 쫓기 시작했고 내비치는 세계로 숨어있는 한탱구의 본체의 위치를 특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곧바로 한탱구의 본체가 있는 바위와 함께 그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제서야 미치리와 상대하고 있던 조아쿠텐이 소멸하게 되었죠. 무한성에 있던 무자는 상윤의 오이들이 연달아 죽어버렸다는 것에 매우 심기가 불편해졌고 자신이 직접 나서 귀살대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하며 나키메에게 어서 빨리 귀살대의 수장 우부야시키 당주가 사는 곳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기뻐했고 그 녀석들이 좀 더 성장한 상태이길 바라고 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뒤 타마요는 탄주로와 네이코를 자신의 아지트로 부르게 되었고 그동안 얻은 상현의 피로 효과 좋은 약을 만들 수 있었다며 네이코는 조만간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오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정말 다행이라며 사실 자신의 몸 상태는 약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정도 네이코가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이대로 기살대 검사를 그만둬도 되겠다고 했죠. 타마요는 당신이 없이는 무잔을 죽일 수가 없을 거라고 안 된다고 했지만 탄주로는 그래도 몸 상태가 이런데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탄주로는 어떤 위화감이 들어 타마요의 아지트의 구석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어떤 눈 하나가 있었고 타마요에게 저건 뭐지? 라고 물었죠. 타마요는 그것을 보고서 몹시 당황했고 이곳을 무잔의 오니에게 들켜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하자 탄주로는 곧바로 그 눈알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타마요는 설마 우리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거라면 네지코가 태양을 극복할 거라는 사실 또한 무잔의 귀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되면 무잔은 반드시 네이코를 집중적으로 노릴 거라고 했죠. 탄조로는 그에 더 급해지게 되었고 일단 이곳은 위험하니 나와 함께 안전한 귀살대 쪽으로 피하자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귀살대 본부라는 것에 망설여졌지만 자신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죠. 그렇게 타마요와 유시로를 데리고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고 탄조로는 당주에게 네이코의 태양 극복과 그걸 무잔의 오니에게 들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12개월의 숫자를 이 정도까지 줄인 지금이 무잔을 퇴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하며 귀살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만발의 준비를 갖추게 했죠. 또한 우부야시키 당주는 탄주로와 상의를 한 후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용해 무잔을 끌어들이고자 일부러 덫을 놓게 되었고 무잔은 우부야시키 저택을 찾아내자 곧바로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택 근처에 아무런 호의도 없이 우부야시키의 딸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무자는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 큰 노림수는 없을 것 같아 다소 방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우부야시키 당주의 저택 아래서부터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무자는 그대로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아내는 물론 자식까지 함께 자폭을 시키다니 미친 녀석이군 하며 당황했고 그때 타마요가 튀어나와 무자의 몸속에 무언가를 집어넣었죠. 무자는 타마요에게 오랜만이라고 하며 그녀를 그대로 흡수해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탄주로가 뛰어와 무장과 이어져 있는 타마요의 팔을 베어버리고는 그대로 구출해왔습니다. 무자는 저 녀석은 어느새 어디에 있던 거지? 라고 하며 탄주로가 뛰어간 곳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아까 전 마당에서 놀고 있던 우부야시키의 딸들이 있었죠. 탄주로는 우부야시키의 계획 무잔을 방심시키기 위해 딸들과 아내와 함께 자폭을 하겠다는 걸 듣고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당주는 아내와 딸들은 그러한 희생에 모두 전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주로는 같은 딸을 가진 아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우부야시키 당주는 곧 죽을 몸이고 아마네는 성인이라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지만 어린 딸들의 의견은 사실상 부모의 가스라이팅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부모에게 주입식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생을 이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끝내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탄주로는 근처에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딸들이라도 구출을 했던 거였죠. 그때 폭발 소리를 듣고 다른 모든 주들이 뛰어와 무잔을 공격하게 되었고 무잔은 나 역시 이때를 기다렸다며 나키맨을 불러 이 모두를 무한성으로 끌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살대 검사들은 무한성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탄주로는 곧바로 앞으로 튀어나가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탄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진지하게 앞을 막아서는 오니들을 베어냈고 이 싸움만 끝나면 네이코가 무사히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다 탄주로는 근처에 있는 벽 너머로 엄청난 기기와 함께 한기가 흘러나온 것을 알아채고 그 방에 벽을 베어버리며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충주 시노부와 카나오가 상인이 도우마와 싸우고 있었고 그녀들은 도우마의 혈기술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죠. 그때 시노부는 마치 죽음을 각오했다는 듯이 다소 무모하게 도우마에게 뛰어들었고 도우마는 그런 시노부의 공격을 일부러 맞아준 뒤 그녀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시노부는 뒤를 돌아보며 뒤를 부탁해요 라고 말했고 도우마는 씩 웃으며 그녀를 흡수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탄주로가 뛰어가 도마를 공격한 뒤 시노부를 도마에게서 뜯어냈고 도마는 순간 탄주로의 공격에 목이 베일 뻔했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노부는 탄주로에게 저는 저자에게 죽었어야 했어요 라고 원망했고 탄주로는 왜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 친구들이 자꾸만 희생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내 딸이었으면 아주 혼을 냈을 거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렇지 않으면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가 없다고 했고 탄주로는 그동안 시노부 씨는 제게 약으로 많은 도움을 줬죠. 제가 이번에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해협을 시전했고 도마는 씩 웃으며 그래 어디 한번 와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노부는 탄주로에게 저자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저자의 주변에는 미세한 얼음 결정들이 있어서 폐가 얼어버릴 거예요 라고 했죠. 하지만 탄주로는 내비친 세계로 그 얼음들을 보고서는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군 이라고 하며 도마에게로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도마는 그의 여유를 부리며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탄주로는 계속해서 해협을 휘두르며 접근했고 그대로 도마의 팔을 베어버렸죠. 도마는 곧 있으면 탄주로에게서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탄주로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며 도마를 공격했습니다. 탄주로는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도 히노카미 카오라를 밤새도록 출 수 있을 정도로 추위에 단련이 되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도마의 냉기열정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던 거였죠. 도마는 근접전으로 상대를 해보려고 했지만 탄주로의 강력한 해외호배는 밀리고 말았고 도마는 제법 훌륭한 녀석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주겠다고 하며 수많은 어른 혈기술을 꺼냈고 이것도 한번 버텨보시지 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다른 혈기 넘치는 캐릭터의 행동을 좀 더 어른스러운 탄주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